지금 두 번째 질문은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부진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저도 알고 있는데, 이 한국 반도체 주식들의 부진이 언제까지 이어질 걸로 보시나요? 라고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한국 반도체 주식의 부진에 대한 예상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수많은 한국의 하우스들이 말한 것들이 다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투자자들에게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됐죠, 최근에.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 상으로 삼성전자가 나쁘지 않고 값도 확실히 싸고 이런 게 다 이제 살만한데 오르지 않으니까요. 마찬가지 한국 반도체 주식들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충분히 올라갈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팔 만큼 팔았는데 이렇게 됐는데도 안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굉장히 실망스러우실 텐데, 그런 면에서는 제가 그들보다 더 신내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니라서 똑같이 둔한 얘기지만 다른 측면을 좀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하나 이제 생각하셔야 될 거는, 펀더멘털로 주가가 올라준다면 투자처럼 쉬운 게 없겠죠. 네. 그런데 펀더멘털은 좋은데 주가는 안 움직이는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주식 시장에서는 펀더멘털보다 수급이 앞선다라고 보통 말하죠. 네. 수급이라는 건 외국인이 계속 팔면 아무리 펀더멘털 줘도 못 올라간다 이런 거와 그런 공급과 수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되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 주가가 올라갈 때를 맞추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최근에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이제부터 시작돼서 반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이런 것들도 따져봐야 하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주가 흐름 말고 이 산업의 입장에서 보는 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한국 반도체 주식들이 부진한 이유는 메모리 쪽에 상당히 치중돼 있기 때문에요. 특별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특별히 삼성전자는 반도체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다 갖고 있어요. 하지만 압도적으로 메모리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실상 여러 가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높은 편이고요. 당연히 하이닉스하고는 다르게 삼성전자는 그 안에 IM이라든지 아니면 가전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도 영향을 주는데, 나머지 것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 두드러지게 나쁘게 나왔던 얘기는 메모리 쪽 얘기였고요. 지금 한국 반도체 주식의 부진도 어쩌면 메모리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세트 관련된 다른 부분들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모스가 미국 반도체 지수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미국 반도체 지수 안에서도 이 차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도체 회사들은 굉장히 강하고 빠르게, 예를 들면 올해 들어서도 조정하는 시기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ASML 같은 것들은 계속 고가,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엄청난 그런 상황인가 반해서 말 그대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쪽이나 이런 쪽들은 하락을 자꾸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는, 똑같이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분야가 문제인데, 한국은 이제 메모리 쪽이 워낙 강하게 영향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메모리 시작했지만 아직도 메모리 회사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그런 영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얘기의 초점은 메모리 쪽이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한국의 반도체는 메모리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아마 부진을 벗어나거나 상승하거나 이렇게 될 거다라고 봐야 되겠고, 어찌됐든 얘기는 근데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쭉 다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우선은 메모리 쪽만 보면 아직 모든 산을 넘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파도 같은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급망 관련된 그런 버틀렉이 메모리에 이제 본격적인 영향을 줄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일어난 사건으로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옛날 얘기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어난 사건으로는 최근이에요. 뭐냐면 2분기에 삼성전자 그 TSMC가 양쪽 이유가 다르지만은 삼성전자 미국, TSMC는 대만에 자연재해에 의한 비메모리 팹이 정전이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3분기에는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셧다운이 있었죠. 여기까지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데 세 번째, 최근에 중국의 전력 관련된 이슈가 생기면서 그 뭐 정전 관련된 이런 이슈까지 이게 근데 한 번에 나타난 게 아니라 차례차례 나타났어요. 2분기부터 2분기, 3분기, 지금 4분기 들어서 중국까지 차례차례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얘네들이 다 공급망 병목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아시죠? 자동차 반도체가 생산이 안 돼서 자동차 회사가 섰었잖아요. 네. 이 상황이, 이 똑같은 상황이 메모리 모든 그 반도체 쪽들에 앞으로도 반영될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이게 연차적으로 터졌으니까. 만약에 이런 일들이 보통 모아서 일어났으면 이 주식시장은 앞서가요. 그래서 2분기에 일어났던 그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의 그 팹이 섰었던 부분은 지금쯤 되면 이제 극복할 예상을 통해서 주식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3분기에 또 델타 터지면서 말레이시아랑 다 서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들어서는 또 다시 이제 이 지나간 9월, 10월, 이제 10월이 들어와서까지 중국의 공장들이 섰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제가 오늘 그거는 뭐 다 말씀 안 드리면 지금 중국 내 지역별 공장 그 현황을 보면은 삼성전자는 그 시안 쪽에 있는데 그쪽은 17개가 있고 거기도 정전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터졌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이제 처음 나타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에서 메모리 쪽이 문제가 됐던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재고가 많아서. 그러니까 네.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난번에도 저도 얘기를 했잖아요. 뭐냐면 원래 그 고정가하고 현물가가 있는데 고정가보다 현물가가 더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결국 고정가도 떨어져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물가가 수급을 반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하이닉스 같은 쪽에서 그 공급하는 그 거래처, 그 벤더들 같은 경우에 메모리, 그러니까 디램들은 납품을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채로 2분기, 3분기, 4분기에 공급 차질이 생긴 일들이 터지니까 그 디램을 받아놨는데 그 나머지 세트들이 도달을 못하니까 아예 이걸 제품으로 만드는 일 자체가 멈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앞부분에 있는 메모리는 도착해 있었어도 뒤에 있는 나머지 세트들은 주문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주문을 해도 엄청나게 뒤에 온다거나 주문을 해도 안 온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 얘네들을 공급하는 그런 제조사들도 제조를 멈출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는 이미 생산이 돼가지고 다 도달해 있지만은 디램 메모리 반도체들은 다 들어가 있지만 나머지 반도체 부분들이 아까 말한 공급망 차질에 의해서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게 두드러지게 뭐에서 나타나냐면 메모리는 남아도는 걸로 나타나기 시작했죠. 왜냐면 공급이 좋은 게 메모리 쪽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정말 탁월한 공급처예요. 그래서 웬만큼 흔들리는데 공급 차질 안 옵니다, 애들은. 네. 워낙 잘하는 데니까 오히려 이번에 손해를 보게 된 거죠. 워낙 잘하는 데니까 공급망 병목에 정말 덜 어려움을 받고 다 납품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분기에는 끄떡없이 버텼던 거고 3분기 넘어가서도 사실상 이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은 잘 소화가 되니까 나갔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납품이 됐으니까 어려움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머지가 공급망 차질이 오면서 다 같이 서버리니까 거꾸로 메모리는 재고 쌓인 종류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값이 현물가가 뚝뚝 떨어져서 결국 고정가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사실은 그렇게. 그러니까 사건은 앞에서 일어났는데 소식은 뒤에 따라 들어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셨으면 만약에 지금 3분기, 4분기에 이렇게 연달아 공급망 문제가 또 터지지만 않았으면
그러니까 공급망 병목이 2분기 문제 혹은 3분기에 델타 변이 문제라면 델타 변이 문제는 요즘 좀 좋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레이시아하고 베트남의 코로나 추이가 뭐 완전 꺾였습니다. 네. 이제 셧다운은 9월 둘째 주까지 있었고요. 9월 둘째 주 이후부터는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뉴스를 보니까 베트남 그 공장에 전체 네. 다 직원이 출근을 했다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맞습니다. 뉴스를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은 또 다시 그 메모리 공급에 관련된 재고 그 뭐랄까 쌓인 거 이 부분이 이제 9월 둘째 주에서 끝나버렸을 테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스하게 잘 교체가 돼서 다시 이제 재고가 쌓이지 않게 수요가 될 수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뒤에 한두 주 사이에 또 중국의 전력망 문제가 터진 거라다. 그 중국 전력망 문제가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어저께인가 중국 그 정부에서 그 석탄 관련해서 네. 그 투기 세력 조사 나갔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석탄 선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석탄가는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연달아 터지는 바람에 이제 좀 풀어지려고 할 때 또 공급망 이슈가 생겨버렸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지금 언제 다시 일어나나요? 다시 반등 나오나요?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중국의 그 전력난 때문에 석탄가 때문에 생긴 그 공급망 병목이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가 지금 네.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월, 12월에 그 결과, 그 공급망 차질이 결과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디램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11월 달, 12월 달에도 한 번 더 충격이 옵니다. 공급망 병목에 의해서 중국 문제까지 터지면서 재고는 있는데 제품 완성이 안 되니까 그 재고가 가격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런 충격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이 문제가 그 말레이시아나 그 베트남이 델타 변이 해결됐고 그다음에 중국도 뭐 좋은 소식이 들린다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 병목이 해결되겠지라고 하기에는 아직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정확한 그 반등 시점은 이 반등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이 나와야 되잖아요. 재고도 바닥이 나와야 올라가는데 네. 이제 쌓였던 재고가 청산이 돼야만 이제 되는데 그 바닥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업황 바닥 그러니까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바닥이 있고 실제 주가 바닥은 걔보다 앞서갑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이제 재고들이 청산되는 숫자 자체를 다 조사를 해요. 그래서 언제 며칠자로 재고가 떨어져서 다시 주문이 확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걸 계산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바닥은 한 분기 정도는 앞서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주식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앞서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신뢰하는 쪽 하우스는 이제 이 회사는 22년 2분기가 업황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 바닥이 다 날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주문이 들어와도 물건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동으로 22년 2분기가 업황 바닥이면 자동으로 주가 바닥은 21년 4분기가 됩니다. 이번 분기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충격이 11월 달에 더 계속 그러니까 이쪽에 관련된 나쁜 뉴스는 좀 더 나와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주가는 올해 12월이면 바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미 바닥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 기준으로 보면은 보통 우리가 주가 바닥은 PBR 밴드라 그래서 네. 그 PBR로 보는데 이게 뭐 하이닉스 역사상 최하단 터치를 했죠. 이미 그냥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도 더 빠졌거든요. 그래서 네. 하단을 터치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가는 바닥을 치고도 옆으로 가느냐고 정말 밋미하고 안 좋고 계속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방 경직이라 그래서 더 하단을 깨지는 않은 채로 기간을 끌다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상방으로 움직이려면 올해 12월은 지나야 될 걸로 보이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보다 더 빠진다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사실은 제가 봤던 그러니까 한 10여 년 됐나요? 그 당시 미국 하우스 중에서 한 군데가 삼성전자 매도콜을 하고 죽어라고 외국인이 다 삼성전자를 팔았던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네. 근데 결국에는
틀렸어요. 걔네가 틀렸던 거였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빠졌어요. 뭐 이렇게 심하게는 아니고 계속 한국에서는 또 받기도 했기 때문에. 근데 단 한 달 만에 6개월 빠진 거 다 올려놓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가끔씩 그 외국 애들 중에서 외도 콜을 하고 때린 다음에 공매도 치고 막 이렇게 해서 수익을 보고 결국 어느 때 보면은 지가 사서 또 올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는 또 확 사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러면 제가 뭐 시장이 뭐 작전이 난무하는 데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라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는 투자와 같은 정식의 투자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하는 건 아주 수시로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2022년 2월 달에 수급 관련된 바닥이 업황 바닥이 나올 건데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자료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작은 상승이 있고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와요. 항상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공급망 관련된 이런 차질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반도체 사이클에서 늘 이래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상승은 지금 11월, 12월, 뭐 1월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큰 상승은 1분기, 내년 1분기가 네. 되면 적극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이게 이제 그런 거를 판단할 때 강도가 지금 작고 큰 거에 강도가 얼마큼 세게 나올 거냐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그 강도를 예측할 수 있거나 강도를 감안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아이러니한 겁니다. 뭐냐면 정말로 빨리 그 또 강하게 이 메모리 쪽에 반등이 나오려면 메모리 회사가 캐펙스를 줄인다는 보도를 아주 크고 강하게 내야 돼요. 이미 SK랑 삼성이 그 메모리 쪽 캐펙스 많이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그 동장으로 말하면 평택. 네. 평택에 얘네들이 지금 이미 내놓은 그 삼성전자 발표를 보면은 올해 초에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그 생산을 원래 해서 발주하겠다고 한 게 내년 초인데 그렇죠. 22년 1출 돼 있는데 이게 평택 공장의 P3라는 거예요. 얘가 발주를 구체적으로 늦춘다라는 보도가 나와야 돼요. 좋은 거네요. 이게 어디로 늦추냐면 2022년 2분기까지 발주를 미루겠다. 이런 뉴스가 나와야 이 메모리 반도체들은 주가는 이제 좀 세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왜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모리는 워낙 훌륭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워낙 훌륭한 회사여가지고 이 공급망 병목상 현상이 시작되는 2분기 때에도 아주 우수하게 납품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터진 공급망 면제 때문에 얘는 보내놨는데 완성은 안 되는 바람에 얘가 갑자기 재고 증가된 그 된소리를 맞게 됐던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자체가 다 해소될 기간이 필요해요. 해소되지 않고는 가격이 못 올라가요. 왜냐하면 만약에 수요가 갑자기 생겨나도 이 재고를 떠는 동안에는 새로운 주문을 안 내겠죠. 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게 메모리 주문을 내야 얘네가 그 주문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주문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애널리스트들이 다 보도를 해요. 그걸 실적에 감안을 합니다. 주문을 받았으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재고가 쌓여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도 그게 해소될 때 동안까지는 주문 안 들어오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일이 없어요. 메모리 부분에 한해서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수요는 강한데 재고는 없다라는 보도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먼저 재고가 청산되는 상황이 와야 합니다. 먼저는. 네. 그게 올해 12월, 1월 안에 일어나야 되다 보니 재고가 청산되려면 계속 생산하면 재고가 어떻게 없어집니까? 네, 맞습니다. 생산을 줄여야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데들의 캐펙스를 중지하고 연기하고 좀 전에 평택 P3 같은 것들은 발주를 연기한다. 뭐 네. 이런 것들이 나와야 재고가 청산됐다는 걸 알 수 있고 사실 이 양이 빨리 줄면 빨리 줄수록 어떨까요? 그 주문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생산은 강하게 들어오겠죠. 네. 당연히 재고가 적게 쌓였으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것들이 기본적으로 이 강도를
만들어낸다. 그런 관전 포인트를 갖고 보셔야 할 것 같고, 네. 불행히도 22년도가 반도체에겐 최고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이후부터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특히 이 반도체를 막 그 엄청나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이제 22년도에는 서버를 봐야 될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버 디램이라고 하는 서버 쪽에서의 수요가 내년도에 아주 급속도로 늘어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현재.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금부터 반등 나오는 거에만 저희가 노심초사할 뿐, 내년도 2분기 이후에는 아주 큰 사이클이, 슈퍼 사이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주 좋은 그 사이클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저희가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와 자율주행부터 해가지고 이 메모리 관련된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네. 뭐 특별히 만약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애플이 내놓은 그 프로? 네, 맥스. 네, 뭐 이 칩이 지금 뭐 세상을 뒤집어 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진짜 놀랐어요. 저도 그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동영상 편집을 때로 필요해서 하는데 13배가 좋아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면 그 속도가 하여튼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이제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데들이 다 자체 칩을 만들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삼성전자나 TSMC의 주문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네.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적어도 굉장히 좋은 해가 뭐 메모리 반도체 쪽 포함해서, 왜냐면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쪽 이게 제일 지금 주가가 왜 먼저 빠졌냐면 피크아웃이에요, 이것도. 네. 공급망 이슈 때문에가 아니라 최고 실적을 내고 이제는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이게 꼭대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연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급망 이슈 때문에 주문이 없어서 그 생산을 못한 거거든요. 공급망 병목 때문에 생산을 못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 사이클은 뭐가 문제였냐면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건 수요는 안 떨어졌는데 공급이 안 돼서 지금 가격이 내려간 거잖아요. 재고가 쌓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반도체 역사상 이런 식의 가격 하락은 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간만 연장했다. 네. 그래서 내년도 2분기가 됐을 때 상당히 활발한 그런 반도체 관련된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건 뭐 제가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하는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늘 말해요. 리스타킹. 네. 지금 미국의 모든 기업들의 재고가 최고 바닥이에요. 그런데 수요는 어때요? 너무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산업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소비자 그 수요에 관련된 것들은 아주 강하게 네, 나왔잖아요. 소매 판매 네네. 같은 것들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는 오히려 캐펙스가 엄청나게 증가할 걸로 보여진다. 사실상 지금 자본재부터 해서 모든 그 캐펙스 지수는 최고치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일본 기업 주가 봐야 돼요. 네. 전 세계에서 캐펙스가 기업의 투자가 높아졌을 때 일본 증시가 나쁠 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그 다음에 독일, 그 다음에 자본재 주문, 이런 것들이 다 최고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아는 다른 뭐 그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쪽 얘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도는 굉장히 좋은 해인 거에 반해서, 그럼 지금 이거의 바닥은 언제 오겠냐라고 본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하나의 커다란 그 걸림돌을 넘어가야 한다. 이제 그 걸림돌은 뭐냐면 안 좋은 배드 뉴스는 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네. 재고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그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듯한 모습들은 보일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이 디램 업체들이 빨리 그거를 자각하고 빨리 캐펙스를 줄이고 빨리 재고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 공급망,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지금 이 반도체만 봐서는 부진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에 달려 있어요. 뭐예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얼만큼 빨리 좋아질 거냐. 만약에 반대로요.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공급망 병목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한 업황 바닥이 22년 2분기가 아니라 3분기가 돼요. 네. 말씀드렸지만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반도체 메모리가 뭐라 그럴까?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공급을 못 해주니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니 재고가 청산이 안 되고, 네. 예,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업황 공급망 병목 현상이 얼만큼 더 길어질 거냐가 사실 이 반도체에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아까 제가 긍정적인 소식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석탄가도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드렸고,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이 그 델타 변이 확진자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다시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믹스되면서 올해 11월, 12월에 공급망 병목 현상이 줄어든다면, 원래는 이렇게 가고 있다가 맞았던 게 델타 변이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아까 2분기에는 자연재해, 3분기엔 델타 변이, 4분기에는 에너지 대란. 그러니 이 공급망 이슈만 좀 정상대로 간다면 내년도 1분기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반등의 시작이다. 네. 그런데 수요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큰 사이클을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